청담국제고 시즌2 5화와 6화는 계산된 배신과 충격적인 전개가 연속된 회차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노리고 있었는지,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었는지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백제나와 민유리, 김혜인 사이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제나는 김혜인에게 민유리와 똑같은 옷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가합니다. 분노한 민유리는 김혜인에게 토사물을 던지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머리채를 잡을 듯한 격한 몸싸움 직전까지 번지게 되죠. 혜인은 스스로를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며 괴로워하지만 제나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같은 급으로 만들어줬으니 고마워해. 말이 돼줬으니 나중에 부탁 하나 들어줘. 제나는 혜인을 친구로 여기기보다는 철저히 장기판의 말처럼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2일 이후 유리는 제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본격적인 연합을 결성합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하민희 교사, 제나의 아버지와 재혼을 앞두고 있는 인물이죠. 유리는 하민희와 손을 잡고 김혜인까지 끌어들입니다. 특히 김혜인은 혜인의 다이아6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질투심에 휘말리고 맙니다. 유리와 김혜인은 혜인과 제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하나, 혜인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한편 도원이 다이아6에서 나갔다는 소식에 김혜인은 서도원을 냉정하게 차버립니다.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이 말까지 남긴 김혜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사랑이 오시은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5화에서 밝혀집니다. 혜인은 이 사실을 제나에게 알리고 둘의 대화를 박우진이 몰래 엿듣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폭로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6화에서는 더 큰 충격이 이어집니다. 민유리는 하민희, 김혜인과 손을 잡고 제나를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방법은 제나의 사물함에 마약성 약물을 넣고 약물 검사를 받게 하는 것. 차 회장 역시 이 계획에 동조합니다. 서희권을 통해 제나가 약물 검사를 받도록 은밀하게 손을 쓰죠. 문제는 제나는 실제로 마약성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결과는 양성.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민희가 제나가 평소 먹던 수면제를 몰래 마약성 약물 성분이 든 약으로 바꿔치기 했던 것. 모든 상황이 제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던 겁니다. 이 와중에도 또 다른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차진욱이 백제나에게 접근한 것은 그의 아버지 차 회장의 계략이었습니다. 제나와 결혼을 이용해 한명그룹과 사돈을 맺고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산,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자신의 아들 진욱조차도 버릴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드러납니다. 하지만 진욱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민유리에게 접근해 플러팅을 시도하기까지 하죠. 이 모든 게 계산된 전략인지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혜인은 이사랑에게 익명 협박 문자를 보내지만 누군가 사랑의 가방을 훔쳐가고 그 안에 있던 오시은의 휴대폰도 사라집니다. 소망이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오시은이 범인을 촬영하는 걸 목격했고 그 영상이 폰 안에 남아있던 것이죠. 결국 박우진이 해당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해 자신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지운 뒤 김혜인의 영상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혼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함정에 빠진 제나, 뒤에서 웃는 하민희,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유리와 김혜인, 청담국제고의 권력 게임은 더 치열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5부에서는 각 인물들의 감정 변화, 숨은 의도,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벌어질 복선들을 더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담국제고 5화와 6화에서 진짜 이야기는 사건보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립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인물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감정의 축은 김혜인입니다. 민유리에게 모욕당하고 제나에게 조종당하며 결국 자신이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자괴감에 빠진 인물이죠. 하지만 혜인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사랑의 행동을 감지하고 오시은의 휴대폰을 둘러싼 정보를 제나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사건의 핵심 라인에 스스로 뛰어들죠. 반면 제나는 혜인을 철저히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히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준 뒤 같은 급으로 만들어줬으니 고마워해 라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죠. 이 말에는 제나의 오만과 냉소,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혜인의 감정은 복잡하게 뒤섞입니다. 분노, 슬픔, 자괴감, 배신감.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모든 감정이 혜인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변화로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혜인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유리는 감정의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혜인을 괴롭히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박우진의 바람기에도 분노하며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다른 인물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하민희, 김혜인과의 연합입니다. 이 감정의 연합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들은 지금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 해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차진욱,
그는 겉으로는 태평한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과 전략이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 차 회장의 계략을 눈치채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민유리에게 접근해 플러팅을 시도합니다. 그 속내는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그가 제나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인지, 민유리를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혹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인지. 김혜인의 감정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서도원이 다이아육에서 빠졌다는 말에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라는 차가운 말을 던진 그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자리와 권력을 향한 갈망,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기중심이 있죠. 이 인물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청담국제고는 이제 성적이나 이미지보다 감정의 균열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정으로 뭉쳤던 다이아육도 이제는 감정의 불균형 속에서 조각조각 깨지고 있죠. 제나의 미소, 혜인의 분노, 유리의 질투, 진욱의 계산, 혜인의 불안, 우진의 침묵. 이 모든 감정이 교차하며 다음 회차를 향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복잡한 감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충돌할지,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를 예측과 복선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5화와 6화는 인물들 사이에 드리워진 감정의 그늘과 의도된 함정이 폭로된 회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7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등장인물들의 감정 흐름과 복선, 그리고 6화 말미에 등장한 주요 사건들을 토대로 다음 전개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제나의 반응입니다. 마약성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제나.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약은 하민이가 바꿔치기한 약이라는 것을. 제나는 분명 이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녀는 마냥 당하고만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6화에서 그녀가 보여준 차분한 태도는 단순한 패배가 아닌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화에서 제나는 정면 돌파보다는 조용히 움직이며 진실을 모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혜인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감정의 희생자였던 혜인은 오히려 사건의 핵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사랑이 오시은의 폰을 갖고 있다는 걸 제나에게 알렸고 그 대화를 박우진이 엿들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7화에서는 박우진이 이사랑의 폰에서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지운 뒤 김혜인의 영상을 확보한 장면이 등장했죠. 이제 그 영상이 다시 어떤 폭로로 쓰일지 혹은 제나의 반격 카드로 사용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우진의 행동입니다. 그는 범인의 정체라는 가장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시은의 핸드폰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될지 혹은 다시 블랙독의 영상으로 등장하게 될지 우진은 초조함과 공포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차진욱의 입장입니다. 차진욱은 아버지 차 회장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자신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복종할까요? 민유리에게 플러팅을 시도한 것은 그저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라 진욱이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만들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7화에선 그가 어느 쪽에 설지 그 선택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민이와 김혜인 그리고 유리의 공조입니다. 이 셋이 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었습니다. 제나를 향한 질투, 다이아식스 자리에 대한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 이 감정이 공조를 만들었지만 이 감정 때문에 서로를 향한 불신이 다시 싹틀 가능성도 큽니다. 이들의 관계는 오히려 내부 붕괴로 이어질 여지를 안고 있죠. 마지막은 블랙독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독은 영상을 통해서만 존재감을 드러냈고 단 한 번도 실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랑의 가방이 도난당하고 폰이 사라지고 박우진이 증거를 지우는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블랙독은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혹은 가장 가까운 인물 중 하나가 블랙독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7화는 이 정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단서 하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제나의 반격은 시작됐고 혜인의 감정은 각성했고 우진은 증거를 없앴고 진욱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청담국제고의 판은 이제 막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도 확인해보시고 혹시 주변에 드라마 팬이 있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